지난 7월 3일 서울 해생법원에서 홈플러스 해상 절차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대량 실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800여 개의 납품업체와 8,000여 개의 입주업체도 모두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각계 원로 선생님들, 각계 단체 대표님들 긴급한 기자회견 요청에도 한달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절박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청드리는 당부의 말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 언론 노동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홈플러스는 단지 홈플러스가 아니라 수십만의 노동자,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매우 절박한 과제임을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해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및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엄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아마 많이 무겁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각계 원로 스님들과 대표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마 가장 안타까움으로 가장 절박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에도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 발언입니다. 김상근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근 목사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맙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모든 기회를 돈 버는 기회로 삼습니다. 세계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아마 탄핵할 겁니다. 미국은 그럴 자정 능력이 없는 나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망할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는 이는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납니다. 홈플러스 소유자들 몇 천억을 만들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수천 명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그 가족들을 처절한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몇 조 원 가졌다면서요. 재산이 몇 조 원이라면서요. 그 10분지 1만 내놔라. 그 10분지 1을 덜어봤자 흔적도 안 납니다. 그것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소기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죠. 당신들은 소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소가 아니야. 당신들은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죽어가는 우리 직원들이 안 보이나요? 영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
나서십시오. 삼성에 나섰지 않습니까? 왜 홈플러스에는 안 나섭니까? 이 처절한 아우성이 안 들립니까? 나서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 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맙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홈플러스 우리 피해자들 여러분, 성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근 목사님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서 구호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개입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네, 다음 발언 또 듣겠습니다. 어쩌면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투쟁에 늘 함께 해온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님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사태가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자인 사모본트 BMK입니까? MBK. 참 그 해상 뻔뻔하고도 뻔뻔합니다. 국회에서 사과는 했는데 자기는 일체 재미없고 뭐 생생한 내면지만 돈 한 푼 안 내겠다고. 지금 당장 급한 2천억 원 희생자금 당연히 내야 합니다. 불구하고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사태는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선체에만 맡길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울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희생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 새 노동자가 고통 감수하겠다는 식의 수재적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와 같은 고통은 충분히 감수했고 이제는 강력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하는 단결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울러 요구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MBK는 그간 한국의 시장 경제를 망쳐왔습니다. MBK 투기 자본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허용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하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먹튀 자본 MBK 처벌하고 홈플러스 살려내자.
홈플러스 청사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예, 또 각계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강자 전 참여연대 대표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발언 힘차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강자입니다. 지난해 9월 목사님, 신부님 모시고 바로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홈플러스 문제 해결 5대 방안을 내세우고 정부와 국회가 나눠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2천억 원 참 무거운 돈입니다. 저는 여기서 홈플러스가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어떤 곳인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 12일까지 합정 홈플러스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선, 야채, 곡물 배송받았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가양점에서 입점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커트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만난 홈플러스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농민이고 어민이고 제조업 노동자이고 주차, 미화, 용역 노동자들이고 또 점주이고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매 서비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홈플러스라고 하는 장에서 각종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생활해가는,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고 생산품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 또 돈의 흐름 속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 지역 주민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플러스에 탈이 났습니다. 아픕니다. 진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 자금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차에 한 사람이 깔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숨이 끊기려고 하는 그 사람 끄집어내서 숨쉬게 합니다. 모두 지금 차를 끌어올려야 될 때 아닙니까? BMK, MBK, 메리츠 셈 그만하시고 차 끌어올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땀방울 흘리는 노동자 생각 많이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 방안 찾아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국회, 그 방안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14일에서 또 줄었군요. 열흘 남았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차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긴급구제를 판매 서비스 이쪽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처음 걸을 때는 아무도 걷지 않았던 첫 발자국입니다. 작은 공동체 홈플러스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나설 겁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나설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재 대표님께서 홈플러스를 둘러싼 우리 마을의 소소한 풍경, 작은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마을의 경제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홈플러스 회생방안 마련하라! 정부의 긴급 개입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산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3년 만에 되찾은 5일 노동절도 정부 행사인 청와대에서 함께 했습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납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으로부터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언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돈은 MBK와 메리츠금융이 벌어가고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천 조의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대통령, 10만 명의 노동자의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꾸짖는 것이 공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7조 원에 인수하면서 3조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의 주체는 홈플러스였습니다. 매입 대상을 대출의 주체로 삼는 이런 악독한 구조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어도 MBK나 메리츠증권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히려 청산을 통해서 15에서 20%의 이자까지 챙겨갑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건물을 매각하고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머니는 가득 찬 채로 배를 두드리고 있고 우리 노동자들, 입점업체들, 소상공인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합니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홈플러스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MF 이후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2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조조정 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도 올해 4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결같이 홈플러스는 살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홈플러스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2천억 원의 극약 처방을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죽으면 4천억 원 들어서 장례비 주겠다는 대책입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국민 주권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정부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 입점업체들, 채권단들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대책회의 합시다. 그렇게 해야 10만 명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와 몽골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자리를 준비합시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대책을 수립합시다. 그렇게 홈플러스를 살려내야 합니다. 10만 명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올해 4.19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0만 명의 생존, 10만 명의 국민의 운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자본 MBK와 메리츠금융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벌받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은 홈플러스 살리기 대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조 원이 넘는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이 연일 보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2천억 원 운영 자금이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납시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예, 언제나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일정 속에서도 부랴부랴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세웅 원로신부님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또 기도 올리면서 어제 우리 박소근 또 대표님께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 박 대표님 또 우리 민주노총 관계자들 또 홈플러스 모든 관계자들 우리 또 동지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기도를 제가 올렸고 또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했는데 물론 2000년 전에 그 상황입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들 또는 농민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그러한 성서의 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읽고 묵상을 했는데 마침 그 5월 15일에 교황 현재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한 그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그 회칙이 있는데 그 AI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과학 발전도 중요하고 AI도 중요하고 또 인간이 그런 모든 혜택을 받지만 그러한 그 기술이나 또 이러한 그 현대 테크닉에 인간이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꼭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또 하느님께로 창조된 아름다운 그 모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과학 문명 기술에 예속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또 꾸짖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AI를 위해서 전남 광주에 뭐 아침에 보도 보니까 한 900여 불인가 그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광주나 전남에 우리 AI 단지 구축하는 거 대단히 아름답고 발전 위해서 훌륭한 일인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중에 한 몫을 먼저 띄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2천억 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좀 투자를 할까 또 도와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삶의 과정과 또 이런 것을 볼 때 또 비서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때 이 내용 꼭 이루어지라 확신하면서 또 제가 박소근 대표님한테 들을 때 법원에서도 그러한 그 가능성 가지고 열흘간의 시간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확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간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소하고 이 저의 호소 내용이 대통령님과 또 우리 모든 비서진들 관계자들한테 전달되어서 우리 노동자들 또 관계자들 모든 분들 가족들의 뜻이 꼭 이루어질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 절박한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이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답하라. 예, 지금까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셨고 홈플러스 노동자들 옆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의 박서군 상임대표님으로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아마 이 다른 분들은 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열흘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경수 위원장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2천억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손목 비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법 집행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제대로 잘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에 MBK에서 홈플러스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것을 2월달에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이를 깜짝같이 숨긴 채 전자단기 채권, 전단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단체를 발행을 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최소한 밝혀진 것만 해도 4,100억 정도 좀 되는. 근데 이렇게 사기, 명백한 사기, 증거 다 확보됐습니다. 이 정도의 중대 범죄라면 벌써 MBK 김병주 회장과 그 임원들과 그 사람들 다 구속되어서 엄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뭐 한원동 만원동 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또 어찌된 파인지 영장 기각되고 제가 그 영장 기각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 촛불 우리 빛의 혁명으로 세상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검찰과 그 법원의 그 짬짬이는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짬짬이만이 아닙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검찰과 법원의 짬짬이가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그 손목 비틀 필요 없이요. 1년 4개월이나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아, 이 언론에서 이런 거 왜 그냥 놔둡니까?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이 사태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선 그래서 손목 비트는 방식이 아니라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해서 2천억 긴급자금 만들고요. 근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한 방법은요. 대개 뭐 경제부처에서는 그래 이야기하고 경제 관료들은 이거 뭐 배임 책임 어떻고 있다고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해도 대개 밑에서는 배임 책임 실제로 뭐 그걸 그냥 하면 그냥 위험할 그 수도 있습니다. 옛날 그 윤석열 일당들이 그따위 짓을 했잖아요. 예, 또 그렇게 반복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임 책임을 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된 말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이랬잖아요.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런저런 뭐 풍문으로 듣는 말들이나 뭐 약간 아직은 풍문 단계입니다. 듣는 말로는 선도적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배임 책임 없는 그런 그 공공 부분에서의 그 컨소시엄 가세 그리고 거다가 그 지금 채권자들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납품업자들, 입증업체들 그리고 노동자들 더 중요한 게 노동자들입니다. 10만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저도 그 홈플러스 면목 지점을 굉장히 애용을 해왔는데 그 근처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 또 그리고 수많은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가해서 모두의 국민유통기업으로 만드는 길은 2단계로 이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돈을 공적 자금을 이미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4,400억 쓰겠다. 그리고 1인당 2,100만 원씩 10만
10만 2,100만 원 곱하기 10만 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조 1천억입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공적 자금 투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 닫고 폐점하고 노동자들 뭐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돈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전에 못 씁니까? 그 길을 왜 못 만듭니까?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의 뜻과 우리 국민들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합체돼서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오랫동안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함께 광장에서 투쟁해 왔기에 울컥하신 것 같습니다. 예, 뜻이 있으면 길은 만들 수 있습니다. 힘차게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개입 즉각 촉구한다. 네,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1년 동안 4번의 단식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총 365일 중에 100일을 단식을 이어오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사회원로 선생님들과 각계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주입니다. 2천억 원, 아니 지금은 1,000억 원이면 됩니다. 1,0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파산과 청산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 협력업체, 그리고 입점업주와 납품업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하겠다 수십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빛의 광장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회생에 꼭 필요했던 2천억 원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고 정부는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자마자 4,400억 원의 규모의 지원 대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살릴 수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국민의 혈세를 쓰겠다고 합니까?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부입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 받는 우리들이 단순 계산으로 10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 실업급여는 한 달에 2천억, 6개월이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000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다는 게 바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부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홈플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MBK입니다. 그러나 MBK가 시간을 끌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고 또 그것 또한 문제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원로님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을 꼭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기구, 아니 그 내용을 함께 묻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수십만 명의 생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원로 선생님들과 대표님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매번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홈플러스 반드시 살리겠다고.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지 않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답하라. 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러 단체들 대표님들도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기자회견 낭독은 앞쪽으로 좀 오셔서 서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전국 역성노민회 총연합 회장님, 시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중원 서울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님, 정혜란 전국 시국회의 공동대표님, 최영찬 빈민해방 실천연대 공동대표님, 한차한욱 서울혁명회 사무처장님,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님,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대표님,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님 모시고 힘찬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청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위급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발표된 사유를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분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위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음. 결국 위 회생 계획안 수정안 포함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회생법원은 이번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 항고 기간 이내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제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이라고 해법의 길을 예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고용 대란 등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실로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홈플러스에는 직영 노동자 2만여 명 외에 협력 외주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만 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00여 개 납품업체, 8천여 개 입점업주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수십만 명에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점업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는 연쇄 도산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 상권은 공동화되고 주민들은 생활 인프라를 잃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태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정상적인 유통기업으로 키우기보다 차입 매수, 점포 매각, 고율 임대료, 과도한 금융 비용 구조 속에 회사를 파산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땀 흘려 만든 성과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이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는커녕 금융 비용과 외부로의 수익 유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홈플러스 MBK 측이 작년 2월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깜짝같이 숨긴 채 수천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 채권을 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이에 속아서 전단체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총액 4,019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기 범죄라면 진작에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어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할진데 고소 고발이 제기된 지 벌써 1년 4개월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김병주 회장 등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MBK가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채권단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정부와 법원도 지금까지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더 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의 길을 열어 젖히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 다만 일정한 구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희생법원이 제시한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정부 또는 적절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현재 관료들은 배임책임 운운하면서 길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상 배임책임 논란을 넘어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두 번째 길은 적절하고 대의명분 있는 선도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공부문이 2차적으로 참여하여 조기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이미 홈플러스 청산의 즈음에서 공공기관과 보증기관 기반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총 4,400억 원의 중소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차피 제공될 공적 자금을 홈플러스 살리는 길에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른바 배임 책임을 넘어서는 실정법상의 방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홈플러스 살리는 길은 우선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여 상품 공급을 정상화시키면서 매장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제를 실현시켜서 홈플러스 회생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단 상품 공급과 홈플러스 영업을 정상화시킨 이후 기존의 채권자만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 입점업체들, 납품업체들,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 법인의 확대 재편 방안을 강구한다면 홈플러스를 국민유통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수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선도적 투자자와 공공 부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 법인에 노동자 등 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들로 함께 참여하여 융합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두의 국민 유통기업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난점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메가 프로젝트와 수조 원이 넘는 성과급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정부의 여러 성과도 빗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격언처럼 노동자와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뜻과 합체되어 실사구시 방식으로 길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절실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일동.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신 대표님과 함께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홈플러스 청사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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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면남 요청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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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하루 만에 긴급하게 제기된 기자회견입니다. 사회 원로 대표자 135명이 함께 이 절박한 투쟁에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몸에 놓이고 기자회견까지 달려와 주신 대표님들, 원로 선생님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